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4월에 읽어주면 좋은 그림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 5일에는 식목일이 있고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일에는 장애인의 날, 22일은 지구의 날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날들에 읽어주면 좋은 그림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월호입니다. 2014년 4월의 그날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저는 오전에 인터넷 뉴스로 사고가 났다는 소식과 전원 구조라는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정말 운이 안 좋았나 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전혀 반대되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생깁니다.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슬픈데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남은 사람들은 그 소중한 사람을 부여안고 살아가기도 그렇다고 아예 잊어버리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이 노란 달이 뜰 거야 라는 책에서는 아빠를 떠나보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나비를 그리는데 나비는 그림 속에서 나와 아이와 함께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곳들을 함께 다닙니다. 아빠를 떠올리게 해줬던 나비는 어느새 달이 되어 아이를 지켜주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이 책을 계기로 연대의 마음을 보내서 그분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전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첫 번째 책은 위를 봐요 라는 그림책인데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수지는 베란다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지만 그 누구도 수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위로 올려다본 한 아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수지와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삭막했던 거리에는 꽃이 피어나고 수지는 드디어 웃음을 되찾으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위로 올려다보고 길바닥에 누워서 수지와 눈을 마주치는 행동들은 그 아이에게 크게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던 수지에게는 그 아이의 행동들이 큰 기적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손이 필요할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줬습니다. 장애인의 날 두 번째 책은 하늘인의 커다란 식탁입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식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데요. 사고를 당한 막내 하늘이가 장애를 가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하늘이를 살아있지 않은 존재로 보기도 하지만 하늘인의 가족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먹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지만 눈망울을 움직이고 미소를 짓는 하늘이를 보면서 몸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똑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로 사랑해줍니다. 그리고 하늘이도 이런 가족들과 살아가는 것을 행복해하고요. 통화박급을 운영하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동등한 나이의 친구가 아닌 동생처럼 대하기도 하고 그 아이의 의지와 반대되는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없다고 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다고 해서 그의 행동과 말들이 모두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 나와 똑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식목일이나 지구의 날에 알맞는 환경보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상자세상이라는 책인데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직접 사기보다 택배를 시키게 되고 직접 가서 먹기보다 배달시켜 먹는 일상이 늘었습니다. 이 그림책에서 나오는 상자는 단순한 상자가 아닌 사람의 욕심에 의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상자들이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이 생기면서 세상을 먹어치우다가 나무였던 자신을 깨닫고 다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뭉치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온 현실에서는 여전히 과소비로 많은 상자가 만들어지고 그만큼 많이 버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책은 검정토끼라는 책입니다.
귀여운 검정 토끼들이 모여서 숲에 가게 되는데요. 숲에서 이슬을 먹고 난 토끼들은 점점 덩치가 커지다가 터져버립니다. 그 안의 내용물은 알록달록 예쁜 색의 씨앗들이 되어서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토끼들은 그저 쓰레기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퍼져서 오래오래 살아가는 씨앗을 보면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게 된다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이 그림책의 표지를 보면 멀리서 보면 귀여운 토끼이지만 케이스를 벗기고 가까이서 보면 쓰레기 봉투였다는 설정이 보이는데요. 현재 지구 상태를 멀리서 보면은 희극,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아직 봄이 오지 않았을 거야 라는 책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내리고 꽃이 피면 봄이 온다는 그 당연한 사실들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이 책은 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가 사람들의 무관심과 쓰레기로 인해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리는 내용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인간들만이 아닌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할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끼치지요. 초반에 밝고 화목하며 귀여운 동물들의 모습에서 뒤로 갈수록 암울해지는 모습을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다가올 미래에 자연스럽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 바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 책은 플라스틱 섬입니다. 새들이 살아가는 이 바다는 사람들로 인해 알록달록 예뻐지지만 더 이상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이 책은 새들의 입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이런 플라스틱이 뭔지도 모른 채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은 바다에 버려져서 해류의 영향으로 플라스틱 인공섬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섬들이 우리나라 면적의 15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바다의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고 이 플라스틱을 먹은 생물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쓰레기 버리는 것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려는 소비자들과 조금이라도 환경을 더욱 오염되도록 하는 제품을 만드는 판매자가 노력한다면 조금이라도 지구를 더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한 일회용품을 줄이고 불편하더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주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노력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용기내 프로젝트라든지 택배에서 종이 충전재나 종이 테이프 등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거나 자신의 노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